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토트넘 핫스퍼 통산 최다 득점자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자의 빛나는 살아있는 전설, EPL 역대 득점 2위라는 기록을 안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한 뒤 3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과 유러피안 골든슈를 휩쓸며 커리어 첫 우승은 물론 도메스틱 더블까지 달성한 완벽한 우승 청부사. 이제는 득점과 패스 모두 정점에 다다라 잉글랜드의 영원한 캡틴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재패를 정조준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2026년 발롱도르 후보 1순위 해리 케인입니다. 1993년 7월 28일에 태어난 해리 케인은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 유스에 입단하여 축구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 7살 전까지 아스날 아카데미 소속의 골키퍼였습니다. 당시 케인은 아스날과 토트넘의 라이벌 관계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축구가 하고 싶어서 아스날 아카데미를 다녔다고 훗날 회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린 시절 다소 통통하고 체격적인 운동신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스날에서 방출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뼈아픈 사건은 훗날 케인이 축구에 죽어라 전념하게 만드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2004년 11살에 토트넘 유스로 새롭게 출발한 해리 케인은 어릴 적부터 로비킨과 테디 쉐링엄이 우상이었을 정도로 토트넘의 일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들의 등번호가 모두 10번이었기에 10번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유스에서 뛰던 꼬마 케인을 유심히 지켜보던 1군의 간판 공격수 저메인 데포가 자신의 유니폼을 건네주며 나중에 커서 이 번호를 달아라 라고 격려했던 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정작 데포는 당시 18번을 달고 있었죠. 유소년 팀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하며 정식 성인팀에 합류한 시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2011년 18살이 되던 해에 유로파리그라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지만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 하브리그 팀을 옮겨다니며 고된 임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2부 리그 소속이던 레스터시티로 임대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장 전쟁에서 밀려 벤치를 달구며 진지하게 축구를 포기할까 고민했던 케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바로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당시 2부 리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선수가 훗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득점자 경쟁자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3-2014 시즌 팀의 연이은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빌라스 보아스 감독의 빈자리를 팀 셔우드 임시 감독이 맡게 되면서 케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팀 셔우드 감독은 2군 시절 보아스 감독이 케인을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하려 들자 우리 공격수한테 무슨 짓이야 라며 일가를 날려버렸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바로 이 팀 셔우드가 토트넘 21세 이하 팀을 지휘했던 경험을 살려 케인을 정격 1군으로 발탁을 합니다. 후반 8경기에 선발로 나서 4골을 넣었는데 이 중 3골은 3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가레스 베일 이후 처음 나온 엄청난 연속골에 토트넘 팬들은 제2의 쉐링엄이 나타난 것 같다며 열광을 했습니다. 데뷔부터 심상치 않더니 2014-15 시즌 유로파리그와 리그컵에서 선발 출전하며 본격적으로 폼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폼이 하락한 솔다도와 아데바요르는 결국 주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11월부터 케인에게 최전방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 시즌이 3경기 연속골이었다면 이 해에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골을 뽑아주다가 첼시전에서 2골 2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원맨쇼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활약이 시즌 내내 펼쳐지자 오히려 불안해진 건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베일이나 모드리치처럼 레알 마드리드나 맨유 같은 클럽으로 훌쩍 떠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해리 케인은 꼭 지키고 싶은 토트넘의 보물이었죠. 그런데 인터뷰에서 케인은 저는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감동적인 발언을 합니다. 케인의 가족부터 부인까지 모두 토트넘 팬이었기에 그 역시 토트넘에서 전설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적설이 한창 불거졌을 때마저 흔들림 없는 장기 계약을 체결해버립니다. 2015년 1월 31일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알렉시스 산체스, 디에고 코스타, 세르기오, 아구에로 등 세계 정상급 공격수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시즌 20골 고지를 돌파합니다. 시즌 초반 인터뷰에선 20골만 넣으면 만족이라고 했는데 시즌이 끝난 후 그가 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은 21골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활약 속에 올해의 영 플레이어 상과 올해의 팀에 모두 뽑히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합니다. 2015-2016 시즌 시작 전 케인은 팀의 3번째 주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훗날 잉글랜드 대표팀의 캡틴이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8월이 되자 지독한 무득점 징크스에 시달립니다.
리그 7라운드가 돼서야 첫 골을 기록했고 9경기 한 골 부진에 빠지자 언론에선 어김없이 원시즌 원더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던집니다. 기어코 다음 경기인 수완시티전에서 자책골까지 넣어버리는 불운을 겪었죠. 하지만 이런 우려는 10라운드 본머스전 헤트트릭 한 방으로 보기 좋게 날립니다. 이어 아스날전까지 연속골을 기록하며 케인은 몰아치기에 능한 특급 골잡이로 팬들에게 각인됩니다. 홈을 완전히 되찾은 그는 제이미 바디와 아구에로를 물리치고 25골로 생애 첫 리그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2016-2017 시즌 역시 8월에 침묵은 반복됐고 설상가상으로 발목 인대 부상까지 당해 2달간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11라운드에 복귀했지만 초반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라운드 멀티골을 기점으로 무서운 골 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21라운드 FA컵 16강, 26라운드에서 연달아 헤드트릭을 꽂아 넣으며 19골로 단숨에 득점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막판에 해리 케인이 없는 사이 1위를 달리던 루카쿠를 극적으로 제치기 위해서 37라운드 레이스터 시티전 4골, 마지막 펄시전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헤드트릭을 폭발시키며 29골로 2연속 득점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모든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데뷔 초반엔 몰아치기와 페널티킥 비중이 높다며 월드클래스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케인은 단점들을 완벽하게 지워나갑니다. 에릭센이 팀을 떠나며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다는 위기론이 돌 때 케인은 2선으로 깊숙이 내려와 킬패스를 찌르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장착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단짝 손흥민과의 호흡이었죠. 2020년 9월에 열린 사우스햄튼전은 이 듀오의 파괴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전설적인 경기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무려 4골을 폭발시켰는데 놀랍게도 4골의 어시스트를 모두 해리 케인이 기록합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이 최우수 선수는 4도움을 기록한 케인이다라며 공을 돌렸을 정도로 둘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콤비네이션은 하이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이 둘의 합작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새롭습니다. 2022년 2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케인의 환상적인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망을 가르며 통산 37번째 합작골을 터뜨립니다. 이는 첼시의 전설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EPL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운 대기록으로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 듀오로 등극을 합니다.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대감이 있었기에 득점과 패스 모두 정점에 달한 축신 듀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케인은 리그 최정상급의 슈팅 스킬, 압도적인 오프더볼, 군더더기 없는 키핑력까지 두루 갖춘 무결점 공격수였지만 그에게 단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클럽뿐 아니라 국가대표 여정도 눈물겨웠습니다. 2021년 여름 열린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이탈리아에 패하며 웸블리 홈구장에서 눈앞에 우승컵을 놓치고 만 것,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8강 프랑스전 팀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페널티킥 찬스에서 뼈아픈 실축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 허공을 가른 공을 허탈하게 바라보던 케인의 표정, 그리고 뚫어야 했던 골키퍼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공고동락했던 절친 요리스였다는 아이러니한 운명은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케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자신에게 아픔을 남겼던 이탈리아와 A매치에서 보란듯이 골을 터뜨리며 전설 웨인 루니를 넘어 잉글랜드 국대 역대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는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3년 여름 케인은 전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레전드가 되고 싶다며 2004년부터 약 20년간 바쳤던 토트넘과 눈물의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토트넘 구단 통산 280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213골로 앨런 시어러의 역대 최다골 대기록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케인에게 우승 트로피라는 단 하나의 마지막 퍼즐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새로운 행선지는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독일 무대 입성 첫 해인 2023-24 시즌 케인은 리그에서만 무려 36골을 폭격하며 분데스리가 득점왕과 유러피안 골든슈를 동시에 차지하는 위용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에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12년 만에 충격적인 무관에 그치며 포사가들 사이에서 무관귀신 케인 아니냐는 잔인한 농담까지 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로 2024에서 스페인에 패해 두 대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며 또다시 우승 문턱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았습니다. 절치부심한 2024-25 시즌 케인은 리그 26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지독했던 무관의 꼬리표를 끊어내고 커리어 첫 메이저 트로피인 분데스리가 우승 마이스터 샬레를 들어올리던 벅참 감격을 누립니다. 우승의 참맛을 본 K는 이어진 2025-26 시즌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습니다. 리그에서 다시 한번 36골을 쓸어 담으며 3년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고 미네는 리그 역사상 최다인 122골을 폭발시키는 무시무시한 화력으로 리그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여기에 포컬에서 무려 10골을 터뜨리며 우승을 이끌어 영광스러운 도메스틱 더블을 달성, 진정한 우승 청보사로 완벽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클럽 무대에서 우승한을 풀어낸 K는 바로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했습니다. 투엘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국대는 스타 플레이어의 이름값보다 팀의 케미와 헌신을 우선으로 삼으며 콜 파머, 잭 그릴리시, 필 포든 같은 스타 선수들을 월드컵 명단에서 과감히 탈락시켰습니다. 이런 실용주의적 투엘 감독조차 잉글랜드의 핵심이자 원팀을 이끌 절대적인 리더로 등번호 9번의 캡틴 해리 케인을 낙점을 합니다. 뚱뚱하다며 아스날 아카데미에서 쫓겨났던 소년, 수많은 임대 생활 속에 벤치에서 축구를 포기하려 했던 유망주, 토트넘을 거쳐 마침내 독일 미넨에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만개한 해리 케인. 과연 그의 발끝으로 잉글랜드를 월드컵 우승과 발롱도르 수상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